소녀산 2 같은 경우에는 MPR하고 PBR 혼합 느낌인 거예요. 그전에 엔드필드 모델링 분석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소전 2는 이런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이랑 헤어는 미소녀 느낌, 복장은 PBR 실사 느낌인 거죠. 전술적 요소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카툰 렌더링만 사용하기에는 재질감이 부족해 가지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실사로 가기에는 카툰 렌더링, 전작의 미소녀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두 느낌을 잘 혼합해 가지고 만든 게 소녀자선 2인 거고요. 자, 얼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느낌을 의도한 것 같아 보여요. SDF도 썼는데요. 기존 다른 게임들처럼 예전에 엔드필드를 봤을 때 SDF 그라데이션이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지향했잖아요. 근데 소녀전선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카롭게 넘어가는 걸 지향했더라고요. 그래서 SDF 텍스처 그림자가 넘어가면서 블러라던가 그라데이션 느낌이 아니라 날카롭게 떨어지는 느낌들로 텍스처 작업을 했더라고요. 코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부분 잘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음영이 넘어갔을 때 하이라이트가 사라져요. 하이라이트만을 위한 마스크 맵이 따로 적용돼 있거나 아니면 SDF에 추가적으로 그려줬거나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역에 그림자가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코의 하이라이트가 없어지도록 세팅이 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의 포인트 메쉬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라인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그냥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캐릭터들도 얼굴이 다 블랙이에요. 얼굴 아웃라인이 다 블랙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는데 모든 캐릭터들을 다 검토해 본 건 아니지만 치타는 아웃라인이 블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얼굴 부분만 아웃라인이 다른 색이 들어간 이 캐릭터가 하나 좀 특이했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피부 표현을 좀 보시면 얼굴도 마찬가지고 피부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이 음영 부분에 빛이 받는 부분과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경계에 붉은기로 페이크 SSS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SSS가 뭐냐면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라는 빛에 투과하는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요. 시사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빛을 받았을 때 빛이 그대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살짝 투과하면서 통과하면서 이렇게 피부 안에 있는 혈색이 도는 거를 SSS 느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빛을 보시면 빛을 강하게 받았을 때 붉은기가 돌잖아요. 이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표현해 줬던 거죠. 근데 이걸 실제로 렌더링에서 SSS를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이 빛과 어둠 두 영역 사이에서만 붉은기가 맺히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SSS를 계산하면 또 텍스처도 추가될 거고 렌더링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크로 SSS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이 생기는 영역에만 이렇게 붉은기가 돌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캐릭터들에 다 이런 느낌이 적용되어 있고요. 헤어 하이라이트를 좀 볼까요? 이렇게 드로잉으로 표현하면서 하이라이트 마스크가 적용돼 있어서 이렇게 돌렸을 때 하이라이트가 아예 사라지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웃라인 두께감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 끝단으로 갈수록 아웃라인 두께감이 줄어들죠. 그리고 소녀선 2 같은 경우에는 헤어 노멀 방향을 베이킹을 따로 했더라고요. 여기 덩어리감들이 있잖아요. 덩어리감을 무시하고 이게 크게 동그랗게 렌더링이 되고 있죠. 그림자 영역이 이 덩어리감을 생각한다면 그림자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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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렌더링 되는 거는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먹고 있죠. 이거는 노멀 방향을 강제로 수정해 가지고 얘가 아예 구체 형태로 둥그렇게 보이도록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멀리서 봤을 때 그림자가 자글자글 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렌더링 되도록 버텍스 노멀을 수정해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헤어 그림자를 같이 보시면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되게 예쁘게 잘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얼굴에서 정확히 아래 부분에 먹도록 렌더링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보니까 그림자가 여기 코에서 살짝살짝 씹히잖아요. 그림자가 여기까지 다 채워져야겠지만 이 메쉬가 이 코에 묻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영이 생기죠. 이거는 헤어에 그림자 메쉬를 썼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림자 메쉬를 써 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헤어 그림자 메쉬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안 씹히도록 제어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들을 쉐이더단에서 아예 깔끔하게 쉐이딩을 해 버리는 방법이 결과물만 봤을 때는 제일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자 메쉬를 썼을 때 장점은 그림자 위치를 아티스트가 의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엔드필드나 명조처럼 그림자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맺히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대응했을 때 헤어 그림자 메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죠. 일단 소년선 2가 스타킹에 관련된 스티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관련 특허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중국에 등록돼 있고. 스타킹 표현에 대해서 등록된 특허 내용이랑 이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스타킹 표현할 때는 피부색 위에다가 스타킹 재질감을 섞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스타킹은 단순하게 검은색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정면에서도 어느 정도 피부색이 비쳐 보일 수 있고 외곽이나 꺾이는 부분은 더 어둡게 처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빛을 받으면 얇은 섬유 특유의 은은한 광택들도 나와야겠고요. 이런 게 스타킹들의 디테일인데요. 그래서 소녀선 2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를 따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다리 표면의 노말 방향과 카메라가 보는 방향을 활용해 가지고 피부색과 스타킹색을 섞어주는 거고요. 정면에 가까울수록 피부색이 많이 보이고 외곽으로 갈수록 스타킹색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피부색이 강해 보이는 거고 밖으로 갈수록 스타킹 질감이 강하게 보이게 쉐이더를 설정한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선형으로 일반적인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램프 맵을 활용해 가지고 단계별로 색상 차이를 섞어줬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이 계산들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도 별도로 잡아준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날카롭게 번쩍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얇은 천 위에 빛이 살짝 맺히는 정도의 부드러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 게임의 특징이고요. 재밌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전체 느낌 자체는 불투명 텍스처로 처리한 걸로 보이는데요. 발가락 부분은 반투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가 반투명인 거고요. 여기서 발가락 메쉬가 나오고 그 위에 스타킹 메쉬가 이렇게 반투명으로 올라가서 스타킹이 공중에 떠 보이는 부분이 발가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쉐이더 비용도 아끼고 이런 디테일한 표현도 해주는 게 특징인 거죠.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소녀전선 2의 매니아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인터뷰 글을 보면 복식은 실사 느낌을 참고했지만 얼굴은 애니메이션 느낌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럼 이 두 느낌을 잘 섞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은 얼굴에 가까울수록 이 복식들의 재질감이 약한 재질들을 넣어줬고요. 얼굴이랑 멀어질수록 실사 재질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이 두 느낌을 잘 섞어주는 걸 의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식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재질감은 전부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사실상 실사에서 쓰이는 PBR 방식 그대로 잘 따라간 텍스처링을 한 것들이 보여요. 재질감 표현도 돼 있고 거기에 메탈릭 표현들도 되게 실사같이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까진 표현들도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이런 작은 파운치라던가 금속 장식 이런 것들이 실제 비율보다는 훨씬 더 크게 들어가 있어요. 단추 크기라던가 액세서리의 크기들 이런 것들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사 재질감을 쓰지만 실루엣적으로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덩어리감을 좀 더 크게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오젝트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돼 있죠. 지퍼도 그렇고 버클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털 표현 한번 볼게요. 털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른 부분에는 검은색 아웃라인이 보이지만 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뿌옇게 들어가는 거는 블룸 효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은 들어가지 않고 이 털 메쉬 자체를 디테일하게 폴리곤을 많이 써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뿌옇게 보이는 쉐이더 효과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털 표현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총기 표현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게임은 또 총기에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총기는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실제 총기랑 소녀선 2의 총기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실제 총기보다 소녀선 2의 총기가 작은 액세서리들도 훨씬 더 크게 표현되어 있고요. 재질감들도 실제 총기만큼 그렇게 밀도를 많이 높여주진 않았어요. 색상 차이도 많이 안 줬죠. 캐릭터를 돋보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이고요. 이 어느 정도까지 빛을 반사하느냐 이 정도만 제어를 해가지고 재질감 차이를 만들어줘서 그런 총기 느낌을 만들어준 걸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눈치를 못 채실 수도 있는데 카메라 방향이랑 라이트 방향이랑 항상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물론 모든 화면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 화면 기준으로요. 이 화면이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라이트도 같은 방향을 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돌아가면 라이트도 똑같이 따라서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돌려보면 항상 정면 라이트가 들어간 걸로 보이죠. 이렇게 하는 의도 자체는 캐릭터가 어두워졌을 때 예쁘지 않아 보이는 걸 그냥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항상 이렇게 예쁜 라이트가 들어가서 내 캐릭터를 최대한 예뻐 보이게 만들겠다라는 개발진의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소녀선 2 같은 경우에는 엔드필드와 마찬가지로 실사 재질감과 미소녀 얼굴 이런 느낌을 잘 섞었지만 아무래도 엔드필드보다는 옛날에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헤어 디테일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엔드필드보다는 아쉬울 수 있어요. 그 당시 나온 게임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예쁜 그래픽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 소년선 2 모델링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